네, 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김인성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대하고 1학년 내신 분석을 해드리고 이제 출제 경향하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보통 이제 작년 1년치를 다 보여드리긴 하는데 이게 좀 촉박해서 중간고사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내용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그 대하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올해부터 개정이 되는데 개정 전에는 시험 범위가 조금 달랐어요. 다른 학교들이랑. 그래서 그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 아마 공지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학교랑 시험 범위가 달랐었는데 작년에는 똑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도 이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개정이 된 범위 자체가 또 변경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좀 있어서 이제 대하고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음대로 넘어갔어요. 네, 그 다음 보통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 보면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제공되는 학습지 같은 게 있어요. 그 학습지에서 이제 보통 부록이 이제 교과서 내용 같은 게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과서 말고 그 학교 선생님들만 좀 뽑아서 볼 수 있는 부록이 있거든요. 그 부록에서 이제 참고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나눠주시는데 그쪽이랑 좀 비슷한 유형으로 나옵니다. 난이도도 좀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그 총 한 20문제 정도 가량해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변별문항이 되는데 그 변별문항의 출처를 저희가 계속 확인은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시중교재 심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시중교재라고 하면 이제 올림푸스를 제일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마플 시너지 교재나 아니면 자이스토리 같은 거 이제 대부분의 대하고 학생들이 이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도 1학기 중간고사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될 거고요.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영이 되더라도 학교 선생님이 몇 년도 어떤 모의고사에서 이제 출제할 거다 이렇게 또 힌트를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하고 학생들이 기존에 이제 어떤 걱정거리들이 좀 있었냐면, 일단은 그 학교에서 힌트를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 근데 모의고사에서 그 21번하고 30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들도 많이 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30번이나 21번 문제를 풀 만한 이제 실력이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해주더라도 그 풀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풀더라도 내용이 잘 숙지가 안 되는 학생들이 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산 실수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고질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꼭 대하고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연습을 꽤 많이 하면 이제 유형편에 좀 익숙해지면 문제만 읽어도 이게 어떤 문제다라는 게 딱 인지가 되면서 이제 풀이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연습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일단은 지금 다 예비고일 학생들이니까 현재 이제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그 교재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대중적으로 센 수학을 많이 푸니까 제가 센 수학으로 예를 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센 수학을 B단계를 본인이 다 풀 수 있는지 아니면 C단계까지 다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관련된 이제 단계별 학습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모의고사 킬러 문제나 뭐 자이스토리 1등급, 2등급 문제들을 풀려면 그 C단계까지는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풀이가 또 이해가 되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풀어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B단계, C단계를 좀 유의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C단계가 잘 안 풀리는 학생들은 B단계를 좀 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센 수학만 뭐 두세 번 푸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세 번 풀더라도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등급을 위한 그 변별문항이라고 하죠. 이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문제 난이도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조건들을 가지고 논리적 접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유기적으로 혼합하는 과정들을 좀 어려워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단기간에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과목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내용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문항별로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배점이랑 그리고 어떤 파트에서 출제가 됐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예상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다까지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범위는 중간고사 범위는 다른 학교랑 똑같이 냈어요. 근데 기말고사에서 원래 2학기 중간고사에 나와야 될 파트를 좀 땡겨서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지해 주시는 거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총 20문제 중에 객관식 18문제에 논술형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파트별로 좀 골고루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고요. 뭐 세부적인 분석을 보자면 1번에서 16번까지는 그냥 어느 교재나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유형별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센 수학이나 마플 시너지 같은 걸 많이 풀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7번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는데 뭐 숫자도 거의 안 바뀌고요. 완전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수식의 배열상의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 17번 문제를 풀면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18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서 발췌했는지 정확하게 찾아내질 못했는데 일단은 뭐 많이 연습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논술형이 2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2문제도 보통 이제 그 1학기 기말고사나 2학기로 넘어가면 그 논술형 한 문제는 모의고사 킬러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번이나 30번 같은 거 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2등급 컷이 80대 초반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개정되면서 지금의 1등급은 작년에 1, 2등급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한 80점 초반대로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문제 틀리면 1등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등급뿐만 아니라 이제 원점수도 확인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점수 확보를 위해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심화 문제나 그 모의고사 킬러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꾸준히 공부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순서대로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을 1대1로 지도하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이제 수준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학적인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견해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별로 이렇게 다 같이 앉혀놓고 수업하기가 생각보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를 이제 조정하기가. 근데 이제 학생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뭐 수준이나 성향을 좀 파악을 해서 이제 본인들의 필요한 개념서나 유형서를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진도를 나가고요. 그 유형편에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틀리거나 자주 실수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학생들마다. 근데 그게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풀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번 정도가 끝나면 이제 내신 대비가 시작이 되는 건데 내신 대비는 대학고에서 좀 많이 출제됐던 올림포스나 고난도 위주의 문제들을 좀 풀고요. 저게 이제 다 풀어지면 이제 저것들 말고도 시중 교재들 중에서 심화 교재로 쓰고 있는 교재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교재들 좀 선정해서 계속 문제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으로 요거까지 가능한 학생들이 있고 가능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모의고사를 이제 풀고 갔으면 좋겠는데 못 푸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풀이를 한다는 가정하에 직전 3개년에서 5개년 정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4점짜리만 뽑아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한다고 하면 현 시점 기준으로 한 120문항 정도 이제 문제를 풀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을 하시면 뭐 만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대학고 자체가 이제 그 난이도 자체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쉬울 때는 되게 쉽고 어려울 때는 좀 많이 어렵고. 그래서 뭐 1등급 받던 친구들도 갑자기 3등급 떨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이제 3개년치 학교별로 이제 내신 문제도 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산 것만 하는 것도 있고, 일산 말고도 이제 대하고랑 좀 비슷한 기조의 학교들을 좀 찾아서 그 학교들 기출 문제를 뽑아서 같이 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준과 성향에 따라서 이제 교재도 다르게 선정을 하고, 뭐 학생들이 잘하면 당연히 이제 좀 어려운 문제집을 이제 선정을 해서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가고 심화 문제 위주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교재를 선정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개념 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취약 유형들 파악해서 유형별로 계속 돌려보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강의별로, 그 파트별로 영상을 제가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숙제로 주는데, 이제 영상을 집에서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를 집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진도를 집에서 나가고 학원에 와서는 이해되지 않는 개념들을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진도에 맞는 유형별 풀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문제은행 프로그램인데요. 그 아까 취약 유형 반복해서 훈련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잘 하고 있는 유형들이고요. 빨간색, 노란색이 잘 안 풀리거나 많이 틀리는 유형들이 되는데, 저거 이제 개개인별로 클릭하면 어떤 유형이고 몇 문제 맞췄고 몇 문제 틀렸고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요것들만 분류를 해서 다시 매일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게는 뭐 20문항까지도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적게는 한 3, 4문제 정도를 매번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초록색으로 바꾸는 것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돼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심화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매일 테스트 보는 거, 점수랑 뭐 취약 유형들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문제은행 학습지뿐만 아니라 이제 시중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도 제가 직접 채점해서 여기다가 그 결과를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취약 유형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르는 경우가 있나요? 시험 중에? 많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그 친구를 한 분을 그냥 설명해 드리면 내신 대비 때 한 4권 풀었거든요, 유형서를. 그런데도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기말고사 때는 거의 다 알려주셨어요. 킬러 문항 같은 경우도. 그래서 킬러 문항도 되게 많이 연습해서 이거 풀 수 있겠다고 갔는데 손도 못 대고 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처음에 그 평상시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시간을 좀 재고 연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그런 걸 좀 꾸준히 연습을 해야 시간 분배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적어드린 자료에 시간도 예상 시간을 이 정도로 끊어야 된다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다 도합하면 한 40분에서 45분 정도가 되거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OMR 체크하고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습해요? 그게 이제 아까 그 취약 유형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 읽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어로 따지면 문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수학은 문장이 아니라 수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식이 왜 제공되는지를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서 좀 시간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포기를 잘 못해요. 시험 기간, 그 시험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풀리면 빨리 넘기고 다른 문제부터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풀이의 한 절반 정도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이걸 못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있을까요? 시험이 어렵다는 거에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요? 보통 어렵다고 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접하지 못한 유형들이 좀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집에 모든 유형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되면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좀 당황스러운 포인트들이 몇 개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센수학을 뭐 5회 독을 했는데 센수학 아닌 문제집에서 출제가 됐어. 그러면은 이제 평상시에 보지 못했으니까 이게 이 유형이랑 같은 유형인지를
이제 연결시키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 모의고사에서 이제 킬러 문항으로 분류되는 문제들이 뭐 세네 문제 출제가 된다거나. 그러니까 주역고 같은 경우는 21번, 30번이 4문제, 5문제도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뭐 1등급 받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풀더라도 마찬가지고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그 처음 보는 문제들은 10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많이 풀어봐야 이제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있을까요? 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할까요? 국어 선생님한테 이제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